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최초의 기록을 세운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연 여성 과학자들. 그 중심에선 4명을 만나봅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 한없이 척박하게만 보이는 땅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연 과학자가 있습니다. 극지는 이제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극지 미생물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주역인데요. 극지 미생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아, 바쁜데 시간 내줘서 감사해요. 뉴스레터, 별 문제 없네. 전공 분야도 활동하는 곳도 각기 다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과학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저기 세미나권은 이제 차질 없이 가고 사단법인 국가생존기술연구회 그 운영진들입니다. 7개의 그 국가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자 만든 연구회입니다. 첫 번째 발표. 국가가 처한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 모임인데요. 이동하고 축적을 갖다 파악하는 데는 이제 수십 년의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에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연구 주제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들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국가생존기술연구회는 2014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총 회원들은 이제 53명 정도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전 과학기술부 차관인 박영일 회장을 시작으로 전 현직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또한 이 연구회의 회장직을 맡으며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연연에서 이제 20년 이상 해양 생물 또 이제 극지 그 바이오에 대한 그 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연구로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생존기술연구회 이홍금 박사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홍금 박사가 30년 이상을 몸담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극지연구소인데요. 이곳에서 이홍금 박사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 미생물과 극지 미생물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가 바탕이 되어 후배 연구자들도 미생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빙권 미생물 실험실입니다. 그러니까 빙하하고 빙저에 그 사는 그 미생물의 그 뭐 종류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유전체 분석이나 또 그런 미생물의 이제 생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생존해온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한데요. 저는 네. 안에 못 찍나요, 저? 아, 네. 죄송합니다. 카메라는 여기가 지금 클래스 1000으로 먼지를 기준으로 해서 1000개의 파티클이 이제 못 들어오게 막는 건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30cm씩 해서 이 공기 중 안에 1000개의 파티클 미만일 경우를 클래스 1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소독이 가능한 조그마한 카메라는 어떻게 촬영이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에탄올이나 그런 걸로 소독을 잘 하면 에어 샤워하고 들어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빙하나 빙저호에 있는 미생물은 그 수가 지극히 적고 오염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먼지도 깨끗하게 제거하고 온도 관리도 필수로 해줘야 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뭐 춥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네. 여기는 이제
저온으로 유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저온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이렇게 글라스 창 같은 경우에 결로가 생겨서 가급적이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오염원들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에어컨은 바깥에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 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연구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시료들이고 파이티시 염색을 나타내는 시료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 기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활성화되는가 이제 이런 연구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우주 생물학 특히 뭐 그 물이 있는 그 뭐 목성의 유로파 위성이라거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가 됐는가 또 어떻게 거기서 이제 살게 되고 이런 연구를 하는 우주 생물학까지 이렇게 좀 그 분야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극지에서 유래한 약 7천 종류의 미생물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이렇게 극지에서 분리한 그 미생물 전담 그런 균주 은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원 은행으로는 이제 제일 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극지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현재 중요한 생물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박사 요새 제일 핫한 유용물 식품, 의약품, 화장품,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물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유류하고 예, 여기는 극지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용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연구팀에서는 극지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 물질을 총 6종 개발했는데요. 항암이나 항당뇨 효과는 물론 수혈에 사용할 수 있는 혈액 동결 보존제까지 다양한 의료 물질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남극에서 특이한 물질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확인됐던 항산 효과가 매우 강하고 그런 물질들은 화장품도 쓸 수 있고 약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지 미생물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자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하며 타 지역 미생물과는 다른 물질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신규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남극 지유류에서 추출한 물질 중에 항당뇨 효과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조금 바꾸고 모디파이해서 기술 이전한 게 있고요. 남극에서 가져온 생물 자원들을 다 스크리닝을 해서 항암이라든가 항산화, 항동맥경화 같은 이런 증상들을 발견한 게 있고 개발을 진행해서 기술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극지 미생물 유래 물질이 쓰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얼룩이 쉽게 지워지는 성분을 추출해 세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는 남극 해양성 미생물 유래 단백질 분해 효소이고요. 저희가 찾은 효소는 남극에서 와서 그런지 저온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수돗물에서도 다른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효소들과 동일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25도의 상온에서 오염된 섬유의 세척력을 비교했습니다. 섬유의 혈액을 떨어뜨렸을 때 기존보다 극지 미생물에서 유래한 효소가 더 좋은 세척력을 보였는데요. 온도를 10도만 낮춰도 에너지를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미생물은 땅의 옷이라 불리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지의류에서 얻어왔는데요. 연구팀이 이 미생물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용근 박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일라 제주엔시스라는 그 균주를 이용방 교수님께서 분리를 하셨고 거기에서 나오는 색소가 그때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조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저희는 그쪽 연구에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돼서
뭐 지금은 해양연구소에서 뭐 폴리머, 그다음에 엔자임,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합성하고 있는 여러 천연물까지 이렇게 연구들이 발전되고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적조는 종종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곤 하는데요.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적조 빈도가 늘며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근 박사가 발견한 미생물은 적조 퇴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1996년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문섬, 뭐 범섬 그쪽 서귀포 쪽에 많이 갔고 거기서 이제 사는 미생물을 이제 분리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마라도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갖고 저희가 이제 스쿠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계획했던 곳에서 미생물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용근 박사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해변 갯바위 표면에서 채취하기로 했는데요. 관점을 바꾸자 불가능해 보였던 연구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면 너무 아깝죠. 거기 몇 명이 그냥 그때 연구비도 없었는데. 근데 저희는 꼭 그 뭐 해면이나 뭐 산호나 뭐 거기에는 미생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퇴적토도 하고 그다음 해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잠시 갔다 온 거였습니다. 환경이 제한돼 원하던 시료를 채취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은 곧 세계 최초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밤에 여간에 와가지고 그 이제 시료를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인가 실험실에서 보니까 처음 본 그런 그 빨간 모양의 그 군락을 그 이제 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만드는 미생물에서 이거 뭐지 이제 그러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일라 제주엔시스가 됐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 미끼가 정해져 있지 않듯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홍금 박사. 수많은 시도를 하며 극지 미생물까지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경 박사 오랜만이에요. 어이구 연구는 잘 되고 있어요. 2000년대 초 생소하던 극지 미생물 연구를 빠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는데요. 이홍금 박사님과 우리 연구팀이 미생물 생태학을 연구할 때가 딱 전 세계적으로 시작할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구가 세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됐어요. 미생물 생태 연구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연구 실력이 전 세계에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연구팀이고 우리 팀에서 나온 논문들을 세계 과학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근 박사의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후배 연구자들. 다사니아 마리나와 같이 극지에 살고 있는 신종 미생물도 발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극지연구소에 생명과학연구본부에 이용근 박사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용근 박사님께서 기초를 놓아주셔서 그 위에서 하나하나 싹이 트고 자라서 지금 막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기초를 놓아주신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미지의 존재를 개척하는 이용근 박사의 여정은 보다 넓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제2대와 3대 극지연구소장을 지내며 과학정책과 행정도 도맡아 했는데요. 아마 저기 세계 최초로 그 기관에서는 그 여자 소장으로 제가 처음 됐고요. 제가 된 다음에 이제 독일 극지연구소, 그다음에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이제 극지연구 총 책임자가 이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퇴한 후 비교적 여유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는 이홍금 박사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하세요? 예, 출장을 엄청 많이 다녔었잖아요, 예전에. 많이 다녔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냉동 음식 해서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공국만 냉동하는 게 아니라 뭐 스파게티 소스부터 해갖고 뭐 미역국 뭐 이런 거 등등 뭐 많이 해요.
바쁜 연구원 시절에도 요리만큼은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 넣습니다. 예, 양파도 이제 볶으면 더 단맛이 나는데요. 그냥 급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넣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들과의 추억이 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날. 아들 없을 땐 잘 안 하죠, 그냥. 예. 아니에요. 왜냐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해야지. 그거 아들 생각난다고 아들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남편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진짜 아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예. 아들이 소풍이나 유학을 갔을 때 또 군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종종 찾던 음식인데요. 한솥 가득 끓여 밥에 얹어 먹으면 늘 힘이 났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이용근 박사의 애정이 듬뿍 담긴 요리였기 때문이죠. 먹어도 자꾸 생각나는 이 음식의 정체. 소고기와 토마토 소스로 이루어진 헝가리 수프 굴라쉬입니다. 거기에 이용근 박사의 방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보. 네. 이거요. 지금 한 시간은 더 졸여야 되는데 국물 맛만 봐봐. 맛있는데? 맛있지? 맛없다는 소리를 못해서 그래. 아니야. 응? 이건 맛있다고 하는 거지. 맛없다고 그러면 이제 안 차려줄까 봐 그냥 그러는 거지. 이용근 박사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뭐든 좋아하는 남편. 그 애정 어린 시선은 사실 첫 만남부터 시작됐는데요. 대학교 거기 들어가고 학생회장을 거기 맡고 있었어요. 네,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여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회니까 학생회에 들어와서 총무를 제가 이제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죠. 약간 그런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계획은 없었고. 독일 유학에서 만난 남편과 인연을 맺은 이용근 박사. 숨 쉴 틈도 없이 바쁜 연구 생활 중에도 남편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 세종기지 갈 때였어요. 그때 이제 남편이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전화를 집에다 했죠. 그때만 이제 카드 써갖고 했더니 애가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출장 중인데 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 몰래 그냥 처제 1는 며칠, 처제 2는 또 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다 저만 모른 채 그렇게 출장 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족의 도움, 또 동생도 마찬가지로 도와줬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스윗하다고 이런. 남편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용근 박사. 레이디 퍼스트 이름도 써줘야 되는데. 내가. 이용근 박사도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덕분에 40년째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늙은 오이로 만든 밥 색깔이 까마니까 훨씬 더 건강해 보이잖아. 응? 공항에서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옷도 못 갈아입고 밥부터 안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애도 그렇고 뭐 남편도 어떻게 그날 이제 그럴 때 일찍 오죠.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밥을 기다리는 게 저한테는 더 영광스럽다 그럴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다 보니 오늘따라 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이 민영. 얼굴이 안 보이지? 아니, 엄마가 오랜만에 저기 케첩고기 굴라쉬 했는데 보이나? 그래야지 또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은 엄청 많이 해서. 학창 시절 늘 바쁜 엄마를 보며 아들도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는 뭐 어릴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다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다 뭐랄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랑이나 그런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안녕. 오케이, 바이. 아이. 가족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 속에서 이용근 박사는 빼놓을 수 없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인데요. 이용근 박사가 극지연구소장 시절 완성한 시설입니다. 이게 우리 장보고 기지에서 보면 보이는 앞에서 빙하, 운석, 미생물 등 남극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남극 내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혹독한 날씨 탓에 자연이 허락할 때만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로 날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남극의 생태계를 심층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이 열렸습니다. 2년 동안 각 2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기지를 현장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우리 송도에서 이제 모의로 그러니까 기지를 아예 한번 지었어요. 이제 그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정 피와 땀이 들어간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장보고 대륙기지입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을 만큼 추운 곳이기에 공사 기간 동안 건설 자재를 운송하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국내 최초의 연구 쇠빙선 아라온호를 이용해 장보고 과학기지까지 물건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첫 항해로 최빙항해하러 이제 그 크라이스처치 이제 리들턴 항에 도착했어요. 그때 원주민들이 이제 환영 행사도 그렇게 굉장히 이제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전 그 참전 용사 분들을 그 원로 분들이죠. 그래서 휠체어에 앉았지만 그분들을 또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전쟁 이후에 그 60년 이후에 그분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던 대한민국은 현재 극지 연구의 발전을 이끌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이제 연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외교적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소 그 직원들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건 지원을 하건 뭐 어떤 분야이건 간에 그러니까 나는 과학 외교를 담당하는 한 뭐 일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여러분이 많은 그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를 찾고 연구해온 이홍금 박사.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해온 미생물의 불굴의 생명력처럼 끝없는 도전을 하는 이홍금 박사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게 뭐야? 감사패 이홍금 인류 생전의 마지막 보루로 떠오르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연구부터 국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이홍금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뽀라도 해줘야지. 아니야. 이상은 높아야 되고 세상은 넓고 인생은 기니까 멀리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나의 꿈은 높게 넓게 멀리라고 적었습니다.